경쟁력 없는 농작물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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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왕토란을 메인 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보물농장 농장지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왕토란을 메인 작물로 선택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시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토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사 짓기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처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귀농해서 농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농사 경험도 없고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내가 정말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인가, 다시 말해서 농사 짓기가 쉬운 작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왕토란은 몇 가지 점에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왕토란은 이런 토양 적응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성화된 토양이든 알칼리화된 토양이든 그 토양 적응성, 다시 말해서 pH 산도에 구애받지 않고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를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짓기 쉬운 이유는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왕토란은 병충해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농약을 치지 않고도 농사를 짓 수 있을 만큼 병충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왕토란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종자이긴 하지만 기후 면에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더 추운 지역의 나라에서도 이 왕토란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토란 농사를 하면서 농사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재배 중에 재배하는데 갑자기 얘가 무슨 기후의 영향을 받든 어떤 다른 병충해의 영향을 받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사를 하거나 전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5년 동안 재배를 해오면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부 이런 작물들, 신작물들 보면 재배 중에 이게 이렇게 병충해나 기후, 환경, 토양 이런 게 안 맞아서 전부 죽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왕토란은 물을 안 줘서 아니면 너무너무 가물어서 말려 죽이지 않는 한 절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토란 농사는 재배가 아주 쉽다. 그래서 초보 농사꾼들이 선택하기에 아주 좋은 작물이다. 왕토란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수확한 농산물의 경쟁력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왕토란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경쟁력, 다시 말해서 수입으로 만약에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왕토란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왕토란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요. 왕토란 종자를 5년 전에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해 올 때 저희들이 그 수입 종자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385%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종자뿐만이 아니고 왕토란, 이 식용 왕토란이 수입이 돼도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왕토란은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해서 국내에 유통을 시킨다고 할 때 그 수입 관세 부분과 유통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해서 수확하는 왕토란하고는 가격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5년 전에 종자를 높은 관세를 물고 수입해 와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그래서 종자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종자 구입을 할 때 약간의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내가 그 재배하는 이 왕토란이 그 높은 관세의 보호벽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왕토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작물로 이제 각광을 받아서 많은 농민들이 블루베리를 심었죠. 그래서 수확을 하고 해서 이제 그 출하를 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이제 그 수입원이 됐었는데, 이제 국내에서 블루베리 열풍이 부니까 이제 수입업자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블루베리 시장의 가격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폭락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오히려 블루베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말해주는 거는 결국은 경쟁력인데, 가격 경쟁력이 과연 있는가, 수입 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에서 왕토라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작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제가 이 왕토란을 종자를 보급한 지 5년이 됐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 작물이다, 뭐 어떤 국내 이 왕토란 재배 농가들이랑 뭐 경쟁을 해야 되는,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되는 레드오션 이 농작물이 아니고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 작물이라는 게 아주 큰 매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왕토란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손이 덜 간다는 거예요. 손이 덜 간다는 얘기는 일꾼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고,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람 사서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사람도 많지 않고, 인력 시장에서 사람 불러다가 쓰면 인건비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일하는 거 보면 아주 속 터지죠. 아주 그냥 그분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일 시키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하는 이 농작물의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나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와 농기계, 기계화 할 수 있는 작물이어야 한다는 게 제 선택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왕토라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작물이라서 아주 매력있고, 그 점이 또한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왕토란을 선택한 네 번째 이유는 왕토란이 구황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구황작물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을 대체해서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는 뜻이죠. 왕토란은 고성 성분을 보면 70%가 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황작물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감자 같은 거를 이제 식사 대용으로 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그런데 이 왕토란이 실제적으로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왕토란을 식량 그 작물로 재배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농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점이기도 한 이유가, 우리는 이런 신작물들, 많은 신작물들을 보면서 유행성 작물로 그치는 경우를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왕토란을 선택할 때 이 구황작물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또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왕토란을 선택한 5번째 이유는 뭘까요? 5번째 이유는 이 왕토란은 가공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농사는 주로 가공은 없어.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그 감자를 그냥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1차 산업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던 그때하고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농산물도 들어오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이 농자재 값도 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거를 1차 생산물로 판매해서는 소득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 작물이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2차 생산물로 만들기에 적합한가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왕토란은 이 가공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재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험적으로 만들어 본 게, 이제 왕토란을 분말을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수를 만들어 봐서
많은 분들한테 시식을 시켜봤는데 굉장히 색깔도 보라색 이쁘고 이 면발도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리고 약간의 구수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이 국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 본 거는 막걸리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많이는 먹지 못하지만 막걸리가 굉장히 넘김이 부드러웠어요.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맛이. 그리고 또 이제 이 왕토란으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이 가공품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쉽게 가공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왕토란 칩입니다. 버터칩인가요? 감자로 만든 거.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죠. 아마 그 허니 버터칩을 이 왕토란을 소재로 바꾸면 맛이나 시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 히트를 칠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타로 버블티는 너무도 잘 아시죠? 지금도 이 버블티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샵에 가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인기 있는데, 그 타로 버블티의 원료로 들어가는 게 주 원료가 이 왕토란 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로 버블티 그런 티 종류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케이크, 왕토란 케이크, 이 굉장히 외국에서는 인기가 좋다 그래요. 뭐 이런 케이크, 그 다음에 사탕, 그 다음에 우유, 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떡 만들 때 송편이나 이런 가래떡,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떡, 모찌떡, 이런 떡 종류를 만들 때 아주 특별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 왕토란이기 때문에 2차 제품화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왕토란을 선택했는데, 2차 제품으로 가공품을 만들어내면 수입이 더 증가를 하죠. 수익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드시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농작물은 2차 가공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정부의 농업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왕토란을 선택한 6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앞에 설명한 그 5가지의 이유가 좋더라도, 결국은 내가 뭐 집에서 조금 소량으로 심어서 그냥 가족들이랑 아니면 이웃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선택하는 이 작물은 돈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돈이 돼야 된다고. 돈이. 결국은 돈 벌려고, 농사도 직업인데 농업도 직업인데 돈이 돼야 되는데, 이 왕토란이 그 부분에서 아주 수익성이 높은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저는 왕토란 농사를 지금도 5년째 짓고 있습니다. 왕토란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타 4피 작물입니다. 뭐라고요? 1타 4피 작물. 뭐라고요? 1타 4피 작물. 아시죠? 고스톱 아시죠? 고스톱에서 한 장 때리면 피 4개가 그냥 먹어오는, 무슨 얘기냐면 이 왕토란은 버리는 게 없어요. 토란 대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씨뿌리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종자업 등록하셔서 이 토란 종근 팔 수 있죠. 이 3가지인데, 올해 제가 새롭게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한 게 뭐냐면 토란 잎입니다. 토란 잎. 뭐라고요? 토란 잎. 지금까지는 토란 잎은 사실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란 잎을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 토란 잎이 굉장히 크고 좋은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번 분말을 만들어 보든지 활용을 해보자, 차를 만들든지. 왜냐하면 토란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연잎 아시죠? 연잎 갖고 뭐 연잎 국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토란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사실은 일반 토란은 좀 아린 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토란잎을 활용하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토란은 일반 토란에 비해서 이 아린 맛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뭐 아주 민감한 사람 빼고는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아린 맛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왕토란 잎을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차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만든 토란 잎차를 시식을 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토란 잎차 마시고 잤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토란에도 그렇지만, 토란 뿌리에도 그렇지만, 이 토란 잎에도 이 잠에 좋은 성분이 뭐가 있냐면, 불면증에 좋은 이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 성분은
우리가 이제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잠 안 올 때 우유를 데펴서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잖아요. 우유에 멜라토닌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토란 잎에도 그 멜라토닌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 성분이 이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토란 잎에 많은 미네랄 중에 하나가 칼슘이거든요. 칼슘 아시죠?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 칼슘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뭐 다른 미네랄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영양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버려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토란 잎을 활용해서 제가 올해 토란 잎차를 만들어 보니까 아주 맛이나 효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만족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대량으로 토란잎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토란잎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란잎까지 버리지 않고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왕토란은 1타 4피 네 가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 왕토란을 가지고 심었을 때 평당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내가 100평을 심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편 동영상으로 다시 제가 찍어서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구독 신청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왕토란을 선택한 7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명분과 실리가 있는 작물이다. 명분과 실리가 있다. 뭐가? 왕토란이. 왜일까요? 이제 지금은 농사가 우리 부모님들이 짓던 시대의 그런 1차 산업적인 농사가 아니라 지금은 농업 경영입니다. 농업 경영. 뭐라고요? 농업 경영의 시대라고요. 지금 세대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우리 농민들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만들려고 그쪽으로 정부 정책, 농업 정책도 가고 있죠.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작물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이 가고 있는 작물인가 라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 그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만의 뭔가 특별한 특산물을 만들어내려고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 내가 재배하고 있는 왕토란을 갖고 이걸 특산물, 명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작물이 될까? 한번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또한 그 부분이 보일 거라고 저는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이 농장이 있는 이 용인 이 근처에 어떤 왕토란 마을을 조성을 해서 지역에 명물로, 특산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차 생산물을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공품을 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왕토란을 가지고 체험 농장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자들이 와서 이 왕토란을 소재로 해서 떡도 만들어 보고, 뭐 케이크도 만들어 보고, 뭐 타로 버블티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런 체험 농장의 운영이 가능한, 그리고 여기밖에 없는 이런 아주 특화된 소재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왕토란을 5년 전에 국내 최초로 수입을 해서 이제 보급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재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이 왕토란 재배법이나 노하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재배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많은 경험도 쌓였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목표도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왕토란을 제가 재배하는 이유를 제가 이 방송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행복합니다. 재밌고요. 새로운 작물에 도전해 본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 왕토란을 먹어본 많은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왕토란 농사를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서 돈 벌기 위해 이국 땅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맛있게 먹었던 이 왕토란을 그동안 못 먹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왕토란을 재배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왕토란을 구매해 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농장의 이 왕토란 소비자의 60% 이상은 외국인들입니다. 태국인, 뭐 방글라데시, 뭐 기타 등등 이 동남아 친구들이 거의 60%가 소비자들이거든요. 이 시장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왕토란은 그냥 초보자도 쉽게, 그리고 앞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의 그 주소득 작물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나의 어떤 그 신작물, 소득작물 아니면 귀농작물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시죠? 이렇게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업로드될 왕토란을 가지고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왕토란 3kg짜리를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업로드를 할 건데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기를 원한다면 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마크 그 구독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까만색으로 바뀌고 제가 올리는 이 동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이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동영상을 올리는 대로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관심은 없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이런 뭔가 새로운 작물을 이렇게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공유하기를 눌러주시면 나에게는 크게 뭐 이익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제가 왕토란 농사를 짓고 있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가 왕토란 농사를 짓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왕토란을 재배하고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왕토란 첫 번째 이유는 왕토란 너무너무 가물어서 그냥 말려 죽이지 않는 한 왕토란이 뭐라고요? 1타 4피 작물. 뭐라고요? 1타 4피 이제 특산물로 용인 특산물로 백옥살이 유명하고 나에게는 크게 뭐 이익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